미국 연준 FOMC의 금리 인하 신호 이후 폭등하고 있는 뉴욕 증시에서 그동안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애플이 돌연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최강자 애플과 전기차의 선두주자 테슬라에 모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계속 하락 중이고 경쟁력에서도 밀리면서도 매그니피센트 7, M7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모습은 물론 최근 둘 다 중국에서 고전 중인 것도 비슷합니다. 중국에서 화웨이가 애플을, 또 BYD와 니오가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애플의 중국 상황을 보면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가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을 점점 잡아먹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인을 거리던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정상가보다 약 24만 원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16개 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 지난 14년 동안의 세 번째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불법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애플의 성장 전략으로 꼽혔던 이 폐쇄적인 생태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EU도 애플의 반독점법 관련해서 과징금 폭탄을 날렸습니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서 구축을 해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을 한 것입니다. 이 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을 해서 벽으로 둘러싸인 가든, 정원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서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서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등의 애플 외 다른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을 하면서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습니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자 에픽게임스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습니다. 미국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 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서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현재 구글,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엔진에 대해서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재판에는 애플이 아이폰 웹 브라우저에 구글 검색을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는 대가로 구글로부터 수천억 원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애플은 지금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을 해서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을 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면서 이후로부터 18억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의 첫 조사 대상이 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애플과 구글에 대한 디지털 시장법 위반 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마이크론 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등 삼성전자, 세계 2등 SK 하이닉스를 잇는 3위 업체예요. 마이크론은 이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실적 풍향계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을 내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8% 급증한 58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53억 3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도 0.4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마이너스 0.26달러를 예상했던 만큼 메가급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 전분기 실적 발표 때 제시를 했던 자체 전망치 53억 달러뿐만 아니라 시장이 예상했던 53억 5천만 달러도 뛰어넘은 것입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7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업황 악화로 2022년 3분기부터 내내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었습니다. 호실적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 추세인데다가 인공지능 열풍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 원동력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AI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픽 반도체 GPU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GPU와 메모리 반도체로 구성되는 AI용 반도체 플랫폼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부각이 된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함께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HBM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AI 테마가 향후 주가 상승 불쏘시개가 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HBM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이것은 엔비디아의 H200 GPU 등 AI 서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AI 개발 붐의 영향으로 최근 반도체 시장은 D램의 일종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기존 D램보다 데이터를 훨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3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매출은 66억 달러, EPS는 0.4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예상치는 60억 달러였고 0.08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어제 실적 발표에 마이크론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18%나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규장에서 14%나 폭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산제이 메로트라 CEO는 AI를 통해서 단연간 기회를 얻게 됐다면서 우리는 AI 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마이크론의 HBM이 이미 올해 매진됐다면서 내년 공급 물량도 거의 대부분 배분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메로트라는 엔비디아가 이번 주 GTC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블랙웨일 반도체 플랫폼에는 기존 플랫폼보다 더 많은 HBM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낙관 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파이버 샌들러의 하시 쿠마르 애널리스트는 올해 또 내년에도 마이크론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수분기에 걸쳐서 마이크론이 AI 붐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쿠마르는 마이크론 비중 확대 이 매수 추천을 재확인하는 한편 목표 주가는 95달러에서 13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티그룹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퍼 스탠리는 목표 주가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매수 추천을 유지했습니다. 또 쿠마르보다 높은 150달러 목표 주가도 재확인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오늘 현재 주가는 109.85달러입니다.